잠깐 상상을 해볼게요. 파이오니어가 AI 회사 일을 하고 파이를 받는 세상, 노드가 AI 회사 컴퓨터를 대신하는 세상, KYC 하나로 미래금융 시장에 접근하는 세상. 이게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이데이가 코앞입니다. 코어팀이 파이데이 8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데이는 그냥 기념일이 아니에요. 매년 파이데이마다 코어팀은 다음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엔 채굴 메커니즘 개편, 2023년엔 개발자 도구와 KYC 전면 개방, 2024년엔 오픈 네트워크 조건 진행 상황 공개, 그리고 2025년엔 오픈 네트워크 출범 이후 첫 파이페스트와 도메인 경매, 그리고 이번 2026년 파이데이입니다. 노드가 정비되고 덱스가 열리고 AI 협업 결과가 공개된 직후에 맞이하는 파이데이입니다. 빈손으로 파이데이를 맞이할 팀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파이 런치패드 설계를 같이 뜯어봤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설계의 전제가 되는 게 KYC라고요. 오늘은 그 KYC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저도 KYC 완료됐다가 다시 롤백 되고 완전히 통과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처음 검증이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시 통과 상태로 롤백이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했고요. 파이를 욕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좋은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파이 KYC는 보안 기준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전에 통과된 데이터를 다시 재평가합니다. AI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징후를 발견하면 인간 검증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계정을 임시 상태로 묶어두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서운했지만 시스템이 나를 틀렸다고 본 게 아니라 더 완벽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파이 KYC는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닙니다. AI 시대 전체의 신뢰 인프라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코어팀의 공식 팩트고 어디부터가 제 해석인지 오늘도 그걸 구분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월 6일) 파이 앱 메인 화면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42만 천여 개의 파이 노드에 남는 컴퓨팅 용량으로 분산 AI 학습과 추론 작업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 증명.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가 투자한 로보틱스 스타트업 오픈마인드와 협업해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알려진 거죠. 그런데 코어팀이 파이데이 8일 전에 굳이 다시 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같은 날 파이는 왜 AI에 집중하는가, 그 영상도 그 부분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두 가지를 동시에 코어팀이 커뮤니티에 무언가를 각인시키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같은 날 파이데이 8일 전에.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 이번 파이데이 발표에 AI는 무조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월 12일까지 노드
버전 20.2 업그레이드가 필수예요. 파이데이 이틀 전입니다.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파이데이를 맞이하는 구조예요. 이 업그레이드와 함께 덱스 활성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그널의 핵심인 노드가 뭘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42만 1000여) 개의 파이 노드가 AI 회사의 컴퓨팅 작업을 실제로 처리했습니다. 로보틱스 스타트업 오픈마인드의 AI 학습 작업을 파이 노드들이 분산해서 처리한 겁니다. 개념이 아니라 작동을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컴퓨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학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진짜 인간의 데이터. AI는 결국 인간의 행동과 판단을 학습해야 똑똑해져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엔 AI가 만든 가짜 데이터가 넘치죠. 진짜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희귀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파이 노드는 첫 번째는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KYC예요. 1770만 명의 신원 확인된 파이오니어가 진짜 인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진짜 인간 데이터가 희귀한 자원이 됐는지 그 현실을 같이 보겠습니다. More broadly, in an AI-driven world filled with bots and agents that can increasingly mimic human behavior, the ability to answer a simple but critical question, who is real, becomes essential. 코어 팀이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라리 임원한테 CEO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완벽하게 복제된 목소리로 긴급한 재무 거래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이 임원이 CEO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서 사기임을 눈치챘습니다. 목소리 복제에 필요한 오디오가 단 3에서 5초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인터뷰 클립 하나면 충분해요. 이건 기업 얘기만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총리 목소리를 복제해서 암호화폐 사기에까지 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AI가 만든 콘텐츠가 사람이 만든 것보다 참여도가 37% 더 높아요.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겠죠. AI 챗봇 답변의 17%는 가짜 정보를 증폭시키고 있고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 퍼지는 세상입니다. 이제 이게 진짜 인간의 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지 이제 느껴지시죠? We also wanted to mitigate the need for pioneers to pay out of pocket in order to verify their identity and thereby ensure accessibility for the entire community. From a web utility and industry perspective, we see KYC as a critical unsolved problem in Web3. These considerations drove us to build KYC in-house. 코어 팀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KYC를 밖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들었다고요.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파이오니어들이 KYC 비용을 직접 내는 상황을 막으려고요. 기존 KYC 서비스들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파이는 처음부터 접근성이 핵심이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둘째, 웹3에서 KYC 자체가 미해결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KYC가 해결되지 않으면 블록체인 대규모 채택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파이 내부 문제가 아니라 웹3 전체의 문제로 본 겁니다. 셋째, 이걸 나중에 서비스로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KYC를 완전히 통과한 파이오니어가 1770만 명이 넘습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완료가 1570만 명 이상이고요. 이게 왜 대단한 숫자인지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판단해 보세요. 웹3에서 인간 신원 확인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파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푸는 곳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파이가 특별하다고 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아이디입니다. 샘 알트만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홍채를 스캔하는 오브라는 전용 기계 앞에 줄을 서야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가장 정밀합니다. 명지식 증명을 써서 실제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도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브가 있는 곳에 직접 가야 한다는 게 한계입니다. 장치 보급 속도가 전파 속도를 결정하는 구조예요. 시빅은 기업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기존 주력 서비스인 시빅 패스를 폐지했어요. 지금은 AI 에이전트와 기업 인증 인프라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사람보다 AI 에이전트의 신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는 두 가지를 다 해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나 하드웨어 없이 AI가 먼저 처리하고 인간 검증자가 최종 판단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그리고 벌써 완료된 규모가 1770만 명이에요. 이 세 곳이 다 같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해온 방향이 달라요. 월드는 하드웨어로, 시빅은 AI 에이전트로, 파이는 인간의 집단 지성으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드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시빅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파이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곳 중에서 1770만 명의 규모를 실제로 검증한 곳은 파이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AI 회사가 진짜 인간 데이터가 필요할 때, RWA 플랫폼이 신원 확인된 지갑이 필요할 때, 파이 API 하나 붙이면 1770만 명에게 바로 닿을 수 있습니다. 월드는 오브를 더 깔아야 하고, 시빅은 이미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 그게 파이의 차별점이에요. In the near term, and as an evolution of what we have already developed, we will offer the technology and product of KYC, importantly, not the data, as a service to other projects, be it Web3 or traditional businesses. This means providing APIs that allow external services to use the Pi. 코어 팀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KYC를 서비스로 외부에 팔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니라고 명시했어요. 파이오니어들의 개인정보를 파는 게 아닙니다. 검증 기술과 시스템을 API로 외부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바닥 인식을 베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얼굴을 복제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할수록 얼굴 외의 다른 생체 인증이 필요해지는 거죠. 코어팀이 공식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KYC에 AI를 통합해서 인간 검증자 대기열을 50%나 줄였습니다. AI가 먼저 빠르게 처리하고 불확실한 케이스만 인간이 최종
판단합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부동산,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 KYC 완료된 지갑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코드로 박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파이오니어 1770만 명은 이미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에 노드가 컴퓨팅을 제공하고 KYC 완료 파이오니어가 인간 입력을 제공하고 그 보상이 파이로 지급되는 구조. 이게 코어 팀이 말하는 AI 인프라로서의 파이의 실체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770만 명. 숫자만 보면 엄청 커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파이오니어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태 300만 명이 임시 통과 상태고 대기 중인 사람도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KYC 애저 서비스가 외부 기업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결할 열쇠는 이번에 발표할 검증자 보상이라고 봅니다. 3월 말에 검증자 보상이 실제로 배포되면 검증자가 늘어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임시 통과 상태인 300만 명이 풀리는 속도가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현재 1770만 명이 3000만 명, 5000만 명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돼요. 리스크 두 번째. 파이 KYC는 지금 얼굴 인식과 신분증 대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은 매일 진화하고 있죠. 오늘의 방어선이 내일은 뚫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파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손바닥 인식 베타 테스트가 그 증거입니다. 얼굴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다층 방어선을 만드는 방향입니다. AI와의 기술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이게 충분한지는 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세 번째. 각국의 디지털 신원 규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 GDPR 같은 강한 개인정보 보호 시장에서 파이 KYC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미카 등재입니다.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파이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방향이 맞다면 규제 환경이 오히려 파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추는 거니까요. 다만 규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6일의 시그널. 그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파이데이를 앞두고 코어팀이 보낸 타이밍의 메시지였습니다. 42만 천여 개의 노드는 컴퓨팅을, 1770만 명 KYC 파이오니어는 진짜 인간 데이터를, AI 학습에 필요한 두 가지를 파이는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잘 퍼지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인간인가를 확인하는 인프라가 됐습니다. KYC 애저 서비스, 데이터는 아니고 기술을 API로, 미래금융 시장의 KYC 지갑 조건, 그리고 리스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규모, 딥페이크, 규제, 이 세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KYC 롤백으로 1년을 기다렸을 때 솔직히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통과됐다는 알림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복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믿어야 하는 건지 의심해야 하는 건지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7년 동안 파이가 쌓아온 것들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됐습니다.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7년 전부터 코어팀은 이 문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내용 중에서 흥미롭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못다한 이야기는 댓글에서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파이데이가 정말 코앞입니다. 코어팀이 파이데이 8일 전에 굳이 두 가지를 다시 꺼냈죠. 하나는 파이는 왜 AI에 집중하는가 영상의 재개시, 또 하나는 42만 천여 개에 달하는 노드 분산 AI 컴퓨팅 스터디 전체 공개. 그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데이 직전에 왜 이걸 다시 꺼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어팀이 커뮤니티에 무언가를 각인시키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파이데이에 AI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이지만요. 그래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파이데이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기쁘게 같이 나누고 싶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